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가 아니죠. 그래서라기보다,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도 아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가능성이 또 없고, 내가 보기에는 진도가 다 못 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유튜브에다 미리 올려놓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쌤이 그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 영상 반드시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하는 얘기는 다 시험에 나오는 얘기라서 반드시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봐야. 특히 이 내용이 참 많아가지고 이게 한 번에 이게 뭐 한 3번 정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국권 침탈에 대한 얘기. 일본의 침탈과 국권 비탈. 자, 일본의 침탈과 국권 비탈이라고 하는 내용. 국권 비탈. 뺏겼다는 얘기죠. 라는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제국도 끝났고, 대한제국이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식민지로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뭐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국권을 잃어갔는지 그런 얘기들 같이 해볼 거고, 다뤄야 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하는 과정이니까 알겠습니까? 지난 시간 대한제국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광무개혁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과들,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역부족이죠.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미 근대화에도 늦었고 국내 정치가 정치개혁 자체가 늦어진 상황에서 고종이 뭔가 이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해나갔던 광무개혁이 과연 올바랐는가 하는 문제를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근데 사실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뭐 아직 뭐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는 과정을 볼 테지만 우리가 과연 식민지를 겪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당한, 더군다나 보통 뭐 전혀 다른 민족에게 식민지 지배당했으면 우리가 정말 생뚱맞은 어떤 나라한테 뭐 영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한테 식민지 지배당했으면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했었던, 맞죠? 우리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는 근데 이게 또 되게 독특한 거야. 사실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어떤 그 인종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식민지 지배가 있었어도 일본처럼 자기 옆 나라를 갖다 식민지 만드는 경우는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폴란드는 좀 다릅니다. 폴란드는 그렇게 독일하고 러시아가 갈라먹었지만 그래도 막 같은 이웃 국가를 갖다가 식민지 지배하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여파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하늘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참 맞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들아, 교과서는 11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1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요거 설명하려면 일단 국제정세부터 얘기해야 되니까 좀 많아요. 알겠습니까? 이건 책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라서 사실 시험문제 내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 설명하려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제일 중요하거든 사실.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얘기하려면은 조금 몇 줄 안 나오지만 이 당시 러시아와 일본이 어떤 식으로 대결을 펼치고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은 배경, 식민지가 되어가는 조선의 어떤 배경에 대한 이야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 동아시아 질서를 갖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거야.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삼국 간섭. 삼국 간섭 이후에 사실상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의 어떤 대결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동아시아에 남아있는 국가는 러시아랑 청나라는 이제 몰락해버렸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에게 이제는 동아시아 맹주의 자리를 사실상 내준 거죠. 청나라로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패배했다는 사실 자체가.
청일전쟁에는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일단 거기서 접어두고요. 청나라가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일단 얘들아, 이 러시아는 이 당시 러시아의 구상은 그랬어요. 러시아에 그 러시아는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세계적으로 대결하고 있었다는 얘기, 우리가 거문도 사건을 얘기할 때 벌써 이 구도는 벌써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중동 쪽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진출하는 건 사실 좀 힘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쪽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연해주를 차지하고 점차 이제 이쪽 나오게 된 배경이거든요. 러시아는 사실 이 당시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지역은, 자, 이 한반도가 있지만 한반도도 물론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러시아의 관심은 이 당시에 만주였어요. 만주. 알겠습니까? 만주. 그러니까 만주를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만주 먹고 한반도로 나오는 게 순차적이잖아. 맞죠? 근데 이 당시 일본의 목적은 뭐였을까? 일본은 먼저 한반도로 진출해야 된다는 그런 그 절박함이 있었어요. 내부적인 절박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국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본은 계속 그렇게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 알겠습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제국이 되어야 했었다. 그리고 조선은 제일 약한 나라였으니까, 약한 고리였으니까 서울의 먹이감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운명적으로 얘기한다면 대한제국 시절에 일단 러시아가 대한제국의 후원자로 존재하고 있었긴 하지만 이제 대한제국의 운명은 러시아에 먹히느냐 일본에 먹히느냐 그 누구의 목구멍에 들어가는가의 차이뿐이었지 식민지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일본이 더 적극적이었으니까 당시는. 어쨌든 그러니까 러시아는 삼국 간섭 이후에 그네들이 목적은 그거였었어요. 어쨌든 이 만주로 진출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만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만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일본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당시 중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 의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이게 언제였지? 1900년대였습니다. 1900년, 딱 1900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의화단 사건이 뭐냐면, 중국에서 약간 배회 운동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이 열강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청나라를 갖다 거의 오이 쪼개듯이 막 갈라먹고 있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긴 한데, 저 의화단 사건 때문에 러시아가 만주로 진출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의화단 사건이 진압이 되죠. 진압이 되고 난 뒤에도,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 만주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본격화. 알겠습니까? 만주로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만주를 갖다가 떠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화단 사건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의화단 사건 때문에 우리 똑같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외국 군대가 막 들어왔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5개 나라가 중국을 쳐들어오거든요. 이 의화단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의화단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떠나질 않는 거지. 무슨 목적 때문에? 만주를 지배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만주를 지배하려는 목적은 얘네들도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그 중요한 항구가 바로 리순이었습니다. 리순. 그래서 너네 삼국 간섭 때 이 리순 지역을 갖다가 결국에는 일본이 먹지 못하잖아요. 요동반도가 있는 게 리순입니다. 그 지역을 갖다가 자신들이 어떤 바다로 진출한 요새로 만들기 시작해요. 됩니까? 이쪽으로 진출하고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차지하려고 했던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한반도는 러시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만주. 알겠습니까? 만주 먹고 한반도 먹고 다 먹으려 했던 거지. 자, 어쨌든 만주 진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이 일본과 본격적인 만주를 놓고 만주 앤 한반도 전체를 갖다 지배하려고 했었고, 자, 일본은 이 당시 입장이 뭐였냐면,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자, 만주는 러시아에게 내줄 수 있었어. 내주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그 만한 교환론이라 해가지고, 만한 교환론이라고 해서, 만주는 러시아에게 내주더라도 한반도는 뭐 하겠다는 거지.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와 계속 협상 중이었던 거지. 너네 이 협상 내용 자체도 되게 많았었어. 노젠 니시 협정 또 뭐였더라. 노젠 니시 협정이 있었고 몇 개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 만주와 한반도를 어떻게 분할할 건가 가지고 협상했지만 결국 협상이 실패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만한 교환론이 러시아에서는 이거 받아주지 않는 거지. 이해됩니까? 받아주지 않았던 거였던. 자, 그래서 그러다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중요한 변화가. 그러니까 이 당시 러시아가 이렇게 만주라든가 또는 이제 바다로 진출하게 되면 가장 골 때리는 게 영국이었거든요. 이해됩니까? 영국이 바다로 러시아가 진출하게 되면 굉장히 자기들의 이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어떻게든 러시아가 바다로 나온 걸 막아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당시 영국은요, 최강대국이었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나는 영국이니까. 나는 동맹 안 맺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국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나 봐. 근데 이게 영국도 이게 너무 넓어요, 지금. 러시아가 그쪽 중동 지방으로 진출하는 거야. 가까우니까 어떻게든 커버가 되겠는데 너무 먼 지역이라고. 이 극동 지방은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극동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지방에 어떤 군사력을 갖다가 배치하기에는 너무나 먼 지역이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이게 러시아의 어떤 진출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바다로 나오는 이 문제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된 게 뭐냐면 1902년에 드디어 영국이 동맹을 맺게 돼요. 빠밤. 이게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 간의 어떤 이 한반도와 만주를 두고 이 경쟁 벌이는 이 상황에서 일본은 당연히 러시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 벌일 수는 없었다고. 삼국 간섭에서 너네가 일본이 왜 그 삼국 간섭을 수용해 줬니? 못 싸우죠. 러시아랑 프랑스랑 독일이 같이 항의하는데 그따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가루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그 당시 그렇게 싸울 수는 없었고 당연히 러시아의 어떤 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이해됩니까? 청나라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일본으로서는 혼자 이 러시아를 상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국이 이 러시아의 진투를 갖다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지. 그래서 드디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은 거야.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1902년에 무슨 동맹? 바로 제1차 영일동맹. 이게 뭐예요? 1차. 빼먹었다. 1차. 이게 영국하고 누가 동맹을 맺은 거야? 맞죠? 일본이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영국은 이 당시 같은 유럽 국가도 아니고 아시아 국가였던 영국과 최초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알겠나요? 와, 이건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영국은 동맹 안 맺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알겠습니까? 동맹 안 맺었어요. 아무 나라하고도 동맹을 맺은 적이 없어. 근데 영일 동맹을 왜 맺었을까 도대체 이거를. 그렇지. 사실상 영국은요,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한 겁니다. 영국의 원래 구상은 그랬어요. 영국의 원래 구상은 청일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일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나라와 되게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가깝죠. 물론 아편전쟁 하면서 청나라하고 되게 다퉜지만 그래도 영국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필요했습니다. 왜? 청나라가 러시아를 막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아편전쟁 이후에 내가 영국하고 청나라가 되게 안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야. 오히려 영국하고 청나라는 러시아를 막아내려는 파트너로서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근데 청일전쟁 되게 충격적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나라로서도 사실 청나라가 센 거야. 일본이 센 거야. 청일전쟁에서. 그렇지. 일본이 사실은 청나라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영국은 그래서 이 아시아의 파트너로서 청나라를 버린 겁니다. 알겠어요? 영국은 아시아에서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로서 청나라를 버리고 누굴 선택한 거야? 일본을 선택한 거야. 이게 영일동맹입니다. 일본으로서도 진짜 이게 영일동맹은 제국주의로 나가는 제일 중요한 동맹이었어.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어.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맺다니. 알겠습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물론 지금 한미동맹 아직도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죠. 이해됩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아시아의 약소국이었던 일본이 갑자기 청나라를 대신해 가지고 아시아의 맹주가 됐던 이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영일동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영일동맹이 체결되게 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한반도 진출을 노립니다. 알겠습니까? 이 러시아는 만주와 한반도는 하나로 봤습니다. 알겠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여기를 전체를, 이거 만주만 먹고 한반도 먹고 이게 아니라 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만주와 한반도는 하나의 덩어리야, 그냥.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한반도에 대한 어떤 지금 영향력도 계속 점차 강화시켜 나갔죠. 그 당시 대한제국이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대한제국은 사실 일본이 안 먹었다면 러시아한테 식민지 됐을 거야. 확실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느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느냐가 였는데, 놀랍게도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러시아는 이 당시에 1903년에 용안포 사건을 일으켜요. 용안포. 이게 어디냐면, 압록강 근처에 용안포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게 군사적으로 이제 막 점령에 들어가고 했었던 사건이지. 일본은 이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1904년에 일어났던 바로 무슨 전쟁입니까? 바로 러일 전쟁이죠.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을 갖다가 도발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요, 얘들아. 이제 한반도는 1904년부터 사실상 누가 먹느냐를 두고 싸우는 거죠. 러시아가 먹느냐, 일본이 먹느냐. 근데 이 러일 전쟁은 사실 일본과 러시아가 싸운 전쟁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야. 빠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러일 전쟁은 영국을 대신하여 일본이 싸워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국을 대신하여 일본이 싸워준 거라고. 그리고 이 러일 전쟁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거 영차 세계대전입니다, 사실상. 알겠습니까? 영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발생하지만, 그 10년 전이었던 1904년은 1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치를 건가를 그 전초전과 같은 거였어. 이게, 너네 진짜 전면적인 근대전,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그 이전에도, 유럽 국가들 간의 전쟁들은 몇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함대와 함대가 전쟁하는 거라고. 이게 각 나라들은 바다가 중요해지면서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지배하기 위한 해군력을 갖다가 계속해서 증강시키고 있었어요. 당연히 영국은 영국 함대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당시 러시아 같은 발틱 함대, 이거는 표트르 3세였던가? 표트르 대제부터 이게 건조한 어떤 유럽에서 최강 가능 해군력을 가지고 있던 게 또 러시아였습니다, 사실은. 안 싸워서 그렇죠. 싸워본 적이 없는 거야. 너는 핵전쟁 해본 적 없잖아, 지금까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일본에 한번 몇 번 터트려 본 건 있었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끼리 싸워본 적이 없잖아. 맞죠? 그거 마찬가지야. 이 당시에 해군력을 갖다가 영국 해군력이 막강하다는 건 알았지만 막상 러시아 해군하고 발틱함하고 싸워보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무섭거든요. 이렇게 부서지면 이거 돈이 얼마 든 건데 그 배 한 척이 얼만데 그거 갖다 붙어가지고 박살나면은 그냥 서로 다 피해인 거야. 이거 다른 나라들이 이득 보는 거라고.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안 싸우는 그냥 계속 해군력만 증강시키고 싸워본 적은 없는데 이 고맙게도 고마운 건가? 이 일본이란 나라가 러시아하고 막 맞붙은 겁니다. 해군 대 해군으로. 이게 사실 해전이었거든요. 물론 리순에서 육전도 벌어집니다. 기관총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났는데 중요한 거는 해전이야, 해전. 이거 근대적인 해군끼리 붙으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냐. 이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봤잖아. 물론 영국이 어디고 저기 광주 갖다 불태운 것도 이 해군 대 해군이 아니거든요. 영국 해군이 그냥 갖다 볶은 겁니다. 그냥 거기다가. 근데 이건 진짜 바다에서 싸우는 전쟁이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영국은 뒷짐지고 뒤에서 일본이 싸우는 걸 지원해주면서 일본 싸우는 걸 지원해주고 그 뒤에는 미국도 있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까? 지원해주면서 관전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배팅을 일본에게 해준 겁니다. 영국은. 그리고 러시아는 직접 싸우는 거죠. 알겠습니까? 러시아는 일본을 갖다가 이제 좀 물러봤었어요. 저 정도 나라는 내가 그냥 쉽게 요리할 수 있겠다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이 러시아도 이 당시에 전쟁을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일본이란 나라를 갖다가 되게 물러봤었고, 해봤자 뭐 이긴다 생각했었고,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많았던 나라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아직 대한제국하고 똑같은 전제군주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거죠. 내부용. 이 당시 러시아의 이 목적은 일본 자체를 갖다가 물러보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국내 정치의 어떤 반발도 무마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계산하에, 정치적 계산하에 이 러일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일본이 걸어온 거고. 알겠습니까? 자, 알다시피 이 러일 전쟁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게 돼. 지금 해야 하면 못 하겠는 하지만 이 동아시아의 어떤 국제 질서와 세계 국제 질서를 바꾼 겁니다. 러일 전쟁. 이 일본이 이길 줄 몰랐어요, 진짜로. 알겠습니까? 어떻게 러시아를 이기냐?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한 전쟁이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전쟁은 시작되지만 이 당시 대한제국은요. 이 당시 대한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면 대한제국은 중립국을 성립해요. 중립. 뜬금없이 중립국? 알겠습니까? 러시아하고 그렇게 친했으면서 갑자기 전쟁 날 때는 중립을 선언한다니. 자, 어쨌든 중립을 선언하지만 이거 한 방에 무시하고 일본이 우리 점령해버리죠. 알겠습니까? 점령해가지고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그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과정을 갖다가 설명할 텐데, 우리가 국권을 잃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려면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지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싹 지울게요. 자, 일단 지우고, 요거 한번 끊을게요. 그러고.